처음에는 이제 그 퇴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제 후배나 제 직장 예전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 선배님들도 아직 금융권에 많이 계세요. 증권사나 이제 자산운용사에 잘 나가고 계시죠. 연봉도 많이 받고. 하지만 저도 그랬듯이 오히려 제가 이제 여의도를 떠나서 좀 한 발치 떨어져서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도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가장 흔한 방법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죠. 이제 고객을 접대한다는 명분 아니면 자기의 인맥을 쌓는다는 명분으로 이제 술을 많이 먹고요. 특히 이제 금융권에 있으신 분들은 또 요즘은 좀 많이 좀 빡빡해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많이 좀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 만난다 아니면 협업사 만난다 라는 이제 핑계로 이제 자기들끼리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끼리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먹죠. 술을 많이 먹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고 그것들이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많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금융권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명품을 산다. 그래도 금융권에 계시고 지금 어느 정도 팀장급 이상의 직급에 계시면은 그래도 월급은 많이 받으시거든요. 당장의 현금 흐름, 당장의 캐시플로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급 받으면 차 바꾸고, 월급 들어오면 핸드폰이나 IT 기기 바꾸고, 신발 바꾸고, 정장 바꾸고, 이렇게 또 소비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그랬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술도 먹고 그런 식으로 소비도 해보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본인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한때 이제 예전에 정말 정신과를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회사 가려고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출근 지하철, 퇴근 지하철은 10,000원이잖아요. 근데 10,000원 지하철이라서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정신과를 찾아갔더니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 직장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황장애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출근길 지하철이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 지하철 승강장역 그 입구에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공황장애이지 않을까 해서 그만큼 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신적인 그런 아픔까지도 이제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불안감을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었거든요. 이제 호스트바에서 20대 때 일했던 남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꽃집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호스트바나 룸사롱 이런 데서 흔히 말하는 이제 유흥가에서 일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야, 정말 돈 많이 벌어? 정말 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는 거야? 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삶을 이제 파헤쳐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정말 1,000만 원도 벌고 2,000만 원도 버는 사람도 많대요. 하지만 미래가 없잖아요. 1,000만 원을 지금 벌고 있지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치를 한다든지 대기실에 앉아서 계속 이제 도박 사이트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업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한 현실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그때 제가 직장인일 때 연봉도 많이 받고 하지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했던 건 그 누구도 이 직장 생활에 있는 동료들, 선배들, 직장 상사들 누구도 미래를 어떻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은 50살 때, 60살 때 너가 안전하게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누구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서로 고민하는 거예요. 서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유튜브라도 할까? 요즘 무슨 창업 아이템이 핫한데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볼까? 다 서로 말만 하고 서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그 호스트바에서 일하다가 꽃가게를 했던 그 사장님은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대체 거기서 어떻게 탈출했냐? 남들처럼 도박이나 술이나 이런 거에 빠져들지 않고 사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꽃집을 차렸냐? 당신의 스승은 대체 누구였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그 당시 그 술집에서 대기실에서 앉아있을 때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책에 자기 인생의 스승이 있더라. 책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더라. 그 가르침을 받고 자기는 그 늪지대 같은 곳에서 탈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뭐 그때부터 책을 참 많이 읽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틈만 나면 특히 이제 어떤 사업적인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책을 간절하게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운전을 잘 안 하고 다녀요. 저의 이제 어떤 사업적인 특성상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이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좀 지하철에서 틈틈이 책을 읽으려고 그렇게 주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고요. 그래서 책 속에서 제 인생의 스승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제 인생을 가르쳐 주신 분은 뭐 김승호 회장님이나 아니면 세이노 선생님이나 아니면 외국의 이제 밥 프록터라든지 얼 나이팅게일 같이 어떤 인생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뭐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그런 분들은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내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분이고요. 오히려 그분들의 고민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읽은 책은 뭐 부자 되는 뭐 부자의 원리 뭐 이런 책들이었는데 사실 그 책 안에는 돈 버는 기술이 없어요. 주식을 어떻게 무슨 차트 보고 추종 매매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 뭐 워렌 버핏조차도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워렌 버핏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워렌 버핏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사실 세계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주식으로 성공한 부자지만 워렌 버핏조차도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책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제 직장인에서의 정세환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서 정세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을 답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